형들 잠깐만. 지금 주식 들고 있는 형들이라면 다음 주를 그냥 넘기면 진짜 후회한다. 왜냐고? 다음 주에 우리 돈에 직결되는 초대형 이벤트가 무려 3개나 몰려있거든. 유가, 금리, 그리고 물가, 이 3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는 주야. 오늘 롱숏 에서 정확하게 짚어줄게. 일단 지금 상황부터 정리하자. 4월 2일 목요일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동시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어. 트럼프가 이란을 향후 2에서 3주 안에 극도로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연설하자마자 브렌트유가 배럴당 109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거야.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일 이란 종전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코스피가 8.44%라는 역대급 반등을 터뜨렸어. 5,478포인트까지 올라온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야. 하루 만에 수십 %가 왔다 갔다 하는 극단적인 변동성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다음 주 이벤트를 모른다는 건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같은 거야. 자, 그럼 다음 주 첫 번째 핵심 체크 포인트야. 바로 이란 전쟁 전개 상황과 국제유가야.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상태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내년 말까지 배럴당 117달러, 에너지 시설까지 직접 타격받으면 최악의 경우 174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 형들, 이게 왜 우리 주식이랑 직결되냐면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거야. 실제로 지금 시카고 선물 시장의 패드워치를 보면 연내 금리 동결 확률이 66%를 넘어섰고 심지어 인상 확률도 23%까지 올라온 상태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알지? 유가가 진짜 무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 유가 한 방이 연준의 피벗 기대 자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 이란 관련 뉴스 하나하나, 유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포트폴리오랑 직결되는 거야. 특히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꺼낼지가 핵심이야. 두 번째 핵심은 4월 10일, 바로 미국 CPI 발표야. 소비자 물가지수.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은 2.4%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번 CPI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야. 이번 수치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지표이기 때문이야. 만약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공포로 즉각 반응할 거야. 이게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반대로 에너지 충격이 아직 반영이 덜 됐다면 일단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브렌트유가 3월 내내 100달러 넘게 돌아다닌 걸 보면 CPI가 조용히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해. 그리고 CPI 바로 다음 날인 11일에는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나와. 이게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거라 CPI를 한 번 더 검증해주는 데이터야. 두 지표가 모두 높게 나온다면 그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재점화 신호로 읽혀야 해. 세 번째이자 국내 투자자 형들한테 제일 중요한 이벤트야. 4월 10일 CPI 발표와 같은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2.5%야. 올해 들어 계속 동결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금통위가 특히 더 복잡한 이유는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이란 전쟁발 유가 충격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경기 둔화와 환율 불안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금리 내리자니 환율이 불안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안 내리자니 경기가 식어간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야. 형들,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읽혀. 한은이 3월 보고서에서 중동 리스크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명시한 거 봤지? 그게 결국 4월 금통위에서 당장 움직이기 어렵다는 사전 시그널이야. 그런데 금리 결정 자체보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더 중요해. 유가 충격을 일시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재점화 신호로 볼 건지 그 해석에 따라 다음 금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금리 동결에도 매파적 발언 한마디면 채권 시장이랑 환율이 같이 흔들릴 수 있어. 이건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되는 포인트야. 자, 이제 정리해볼게. 다음 주 형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건 3가지야. 4월 7일부터 이어지는 이란 관련 뉴스 흐름과 유가 방향, 4월 10일 미국 CPI 결과,
그리고 같은 날인 4월 10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과 총재 발언, 여기에 11일 PPI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시장의 운명을 가를 나흘이 펼쳐지는 거야. 형들, 이 상황에서 내가 보는 시나리오를 솔직하게 말해줄게. 낙관 시나리오는 이란에서 휴전 신호가 나오고 CPI가 예상 수준에 머물면서 금통위도 비둘기 발언으로 마무리되는 거야. 이때는 코스피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어. 반대로 비관 시나리오는 이란 전쟁이 에너지 시설로 확전되고 CPI가 뜨겁게 나오면서 연준 금리 인상 공포가 재점화되는 거야. 이때는 현재의 반등이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솔직히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더 가능성 높은지는 다음 주 이란 뉴스가 결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단적인 장에서 섣불리 큰 포지션을 잡는 건 절대 금물이야. 전문가들도 코스피 선행 PER이 8배 초반으로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바닥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 현재 실적에 대한 구조적인 훼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 주 유가 충격이 몇 주 이상 누적되면 PMI 둔화로 이어지고 그게 반도체나 수출 제조업 실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지금은 이벤트 결과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게 현명해. 형들, 오늘 핵심만 딱 요약해줄게. 다음 주는 그냥 어려운 장이 아니야. 유가라는 거대한 변수 위에 CPI와 금통위라는 이벤트가 정확하게 겹친 초고난도주야. 뉴스 한 줄에 코스피가 8% 오르고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되는 이 시장. 이번 주처럼 롱쇼지 다음 주 일정 미리 챙겨줄게. 형들은 절대 불시에 당하지 마. 구독이랑 좋아요는 형들의 판단력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롱숏의 원동력이야. 다음에 또 보자.